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멀리서 왔습니다. 삼산에서 온 정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티나잖아요. 우리 식구인 거. 예,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죠? 네. 식사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겠네. 예, 반갑고요. 저는 이제 울산에서 아메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메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제 고등학교 친구의 큰형님 되십니다. 관계는 그냥 인간관계로 이어가고 있고요. 원래 알던 분은 아니셨죠. 이제 족보라 그래야 되나요? 족보로 본다라면 제 바로 위에 스폰서가 제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지금의 스폰서님이시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배운 박태영 송현심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제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계모임을 했습니다. 계모임. 원래 이제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당 날짜 정하고 식당 정하고 시간 정해서 전화를 쫙 돌려서 그날 모이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보통 총각 때는. 여보세요? 네. 그랬는데 아이러니보다도 그 박재영이라는 친구가 저희들 친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왜 친구들 모이 있으면 서로 말은 하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친구가 누구다라는 거. 예. 그 친구가 인물이 제일 떨어졌어요. 제일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결혼을 하더라고. 어떻게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펜팔로 했대요. 펜팔로. 그러니까 사진을 뭐 이렇게 뽀샵해가지고 보냈겠죠. 어쨌든 그 친구가 박재영이라는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태화동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에 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를 하고 있을 때였냐면 저는 자영업을 그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가 있었고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주가 된 거죠. 언제 몇 시까지 이제 우리 집으로 오라 한 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도착을 하니까 먼저 왔던 친구가 딱 여러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되게 안 좋았어요. 와 있던 친구들이. 왜냐하면 계주가 책임지는 건 개밥하고 개술하고 이런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재영이라는 친구가 그런 건 아예 없고 먼저 왔던 친구를 앉혀놓고 아메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분은 별로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분위기상 저도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 몇 가지를 본 것 같아요. 뭐 밀어라 땡겨라 해서 물은 쏟아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치웠어요. 치우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으면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 가방에 가장 많은 책이 들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원래 그 친구 가방에는 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책을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책 파나? 그게 아니고 와, 저 내용을 다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친구들이 이제 간파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욕한다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이렇게 욕하잖아요. 이거 쉽게 하는데 이게 똑같은 야, 이 새끼, 야, 이 얘기해도 되나? 야, 이 새끼, 야, 임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감정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야, 이 새끼. 뭐 이러면 진짜 감정이 들어가는 거 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감정을 실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재영이라는 친구도 이해를 하죠.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책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개밥과 개술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을 먹으니까 취하더라고. 예.
그 어느 정도 술을 먹고 똑같은 얘기죠.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설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뭐 벽돌이 얼마고 뭐 이런 건설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쯤에 제가 그 친구가 하는 제품을 몇 가지를 왜요? 사들고 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나가요, 거기. 아무도 사가지 않은데 저만 사가지고 갔어요. 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착하거든. 왜 그러는데요? 자, 저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친구가 총각 때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되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혼자 벌어서 둘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한갑다. 그래서 드디어 퐁퐁 장사를 시작했는갑다. 그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구가 뭘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자선 욕되기도 아니고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인데. 그래서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후회를 했죠. 그래서 사들고 가서 한 일주일 지나서 제가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퐁퐁하고 치약하고 이렇게 사들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총각이다 보니까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치약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먼저 여러분 음식 드시면 음식 이게 안 낑깁니까? 낑기죠? 그럼 어쩝니까? 어떻게 뺍니까? 거짓말 하지 마요. 손가락 넣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저 여성분들도 손가락 넣어서 음식물 빼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음식물이 많이 끼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아주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지금 그래도 조금 발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된 거죠. 음식이 이제 끼어 있는 줄 알고 손가락을 넣어서 탁 뺐는데 그게 찌꺼기가 아니라 치석이었어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영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그 네가 준 치약 그거 있잖아. 좋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야, 그 치약 그거 좀 괜찮은 것 같더라. 예, 좋다라면 확 달라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안 하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다음날 지금의 스폰서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예. 제 친구가 재영이라는 친구가 인물은 제일 떨어진다 그랬죠. 지금의 스폰서 박태영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 저는 제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닮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더라고. 굳이 우리 친구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친구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재영이라는 친구가 지금의 박태영이라는 지금의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구 중에 정순욱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착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예. 자, 그때부터 제가 지금의 스폰서님한테 집중 고문을 당합니다. 3개월 동안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동차 경보기 총판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효문에 가면 모든 자동차들이 내수용이 그쪽으로 출고가 됐거든요. 그 바로 맞은편에 제가 경보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달려서 나오죠. 초창기니까. 그분도 방어진 살고 저도 방어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아산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출근을 하다 보면 그분 이제 지금의 스폰서님이 저희 가게에 와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구의 형님이니까 대접도 해주고 차도 대접하고 했지만 이게 일주일에 4번, 5번으로 이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걸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미치겠죠? 예. 그래서 출근을 하면 저희 스폰서님 차가 대져 있어요. 그때 타고 다녔던 차가 자주 색깔 얼른타라였거든요. 그 차가 대져 있으면 처음에는 몇 번 들어가다가 지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아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또 차가 얼른타라 괜찮더라라는 차가 딱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이제 그분이 박태영이라는 분이 스폰서님이 가기를 기다렸죠.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럼 전화는 오죠. 근데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또 그 얘기 할 거니까 들어가야 되고. 근데 문득 3개월쯤 지났을 때 문득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가게는 내 가게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가게인데 제가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박태영이라는 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저희 가게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리더님, 사장님 이런 호칭이 아니었고 형님이었죠. 친구의 형님이니까. 형님, 저는 아무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오늘 이 시간 너무 저한테는 부담되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좀 오는 걸 좀 자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안 오진 않았어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일주일에 4-5번 오시던 분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그때 느끼는 감정은 혹시 나도 모르겠는데 꿈이라는 걸 이루면 이런 감정인가? 왜냐하면 너무 자주 오니까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꿈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점이 IMF 시점이었습니다. 예. IMF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곰곰이 생각했죠. IMF라는 건 터졌는데 굳이 IMF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오고 난 뒤부터 뭔가가 안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하던 일을 넘기게 됩니다. 넘기고, 저는 왜 넘겼냐면 안 돼서 넘겼거든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안 돼서 넘겼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넘기면서도 그 사람이 받아서 하겠지만 분명히 망할 거다라는 걸 알고 넘겼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 아니고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길게 가면 그 사람도 한 2개월 가다가 문 닫을 거다라는 걸 알고 넘겼지만 그 사람은 끈기가 있더라고. 3개월 하고 문 닫았어요. 제가 그 총판권을 그만을 두고 이런 자리에 한번 와서 세상의 흐름, 정보라는 걸 한번 들었더라면 그 다음 업을 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업을 또 차리게 됩니다. 제가 그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 뭘 했냐면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뭐를 했냐면 그때 시점에 앞으로 잘 될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는 자동차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을 부품 대리점에 가서 부품 대리점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품 대리점에 취직을 했어요. 그 7년 동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있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내연기관. 가솔린 넣고 경유 넣는 거. 그 안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가지수가 2만 가지입니다. 그 남바가 다 달라요. 네. 얼마나 그때 그걸 쇠가 빠지게 외웠으면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92101 그 운전석 라이트입니다. 그 고유 번호가. 네. 92401 운전석 뒤에 대루등. 뭐 이런 식으로 다 남바가 달라요. 근데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2만 가지의 한 80% 정도를 제가 외우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6년 반쯤 됐을 때 그때 당장은 아니지만 나도 이 일을 차려야 되니까 만약에 차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들까를 끼적끼적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대충 이렇게 거렸어요. 그때 당시에 10억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이 3천만 원짜리를 부품만 쫙 해갖고 조립하면 된다 아닙니까? 부품을 다 사면 이게 3천만 원짜리 통째로는 3천만 원인데 부품을 다 사면 이게 5천만 원 나와요. 예. 근데 한 대분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유분 갖다 놔야죠. 차는요, 문짝, 본네트, 범퍼 이런 것들이 덩치 큰 게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건 뭐냐면 대기업은 손해볼 일을 안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을 꼽아놓으면 5천만 원치밖에 물건을 안 줍니다. 담보를 그렇게 걸어놔야 돼요. 예.
그 어느 정도를 내가 갖추려고 그러면 엄청난 자본을 꼽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제 부품을 하다가 경복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질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다른 업을 차리게 됩니다. 연료 절감기 총판을 차립니다. 얘는 자동차에 관련된 일이죠. 한때는 뉴스에서 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장착하면 기름이 절약된다. 예. 그 순 거짓말입니다. 예. 만약에 연료 절감이 된다라면 자동차에서 출고될 때 달려서 나와야 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뭐냐. 가다가 차가 가끔씩 서요. 연료로 들어가는 호스를 잘라가지고 중간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압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게 터져버리는 거라.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총판을. 근데 본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만두게 됐죠. AS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두 번째 업을 그만두고 이런 장소에 한 번만 왔으면 그 다음 걸 차리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카센터를 오픈합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영업에서 차를 엔진 오일만 갈아줘도 먹고 살겠다 싶어서 카센터를 오픈합니다. 근데 알겠어요. 부품 대리점 했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겠죠. 이것만 갈아주면 이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겠어. 근데 붙어 있는 걸 못 대겠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기술자 한 명을 고용합니다. 카센터 할 때. 근데 결국은 그것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 한 사람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게 술 먹으면 안 나오고요. 비 오면 안 나옵니다. 예, 아플 것 같아서 안 나오고. 예, 조금 피곤하면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친구가 저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친구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진짜로. 젊은 폐기에 그만둬 버렸는데 그 친구는 딴 데 일하러 가고 저만 또 백수가 된 거죠. 그러고 이런 장소에 한 번이라도 왔으면 그 다음 걸 차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 업을 차립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업종을 바꿨습니다. 소주방을 합니다. 저하고 맞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주방을 오픈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쪽에 가면은 국빈관이라고 있었죠. 그 롯데마트 다들 한 번씩 댕겨 오셨는가 보네. 그 근처에서 소주방을 했습니다. 급하게 제가 계약을 하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계약할 때 그 옆에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이 딱 지났는데 거기에 소주방이 오픈되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급하니까. 그 3개월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가게보다는 그 가게 가고 싶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고. 그냥 소주방 하니까 지금의 소주방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했을 때는 가라오케 형태로 소주방을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국빈관이 옆에 있으니까 소주 한잔 먹고 놀러 가시든 부킹해서 오셔서 소주 한잔 더 드시든 분위기는 좋잖아요. 가라오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3개월하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장사는 잘했어요. 단골 손님도 있었으니까. 네. 물론 한 분입니다. 지금의 스폰서님. 주구장창 오셨어요. 그걸 다 이제 그만두고 네 번에 이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번의 자영업을 다 말아먹고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딱 거는데 이 더러운 놈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소문이 났나 봐요. 저 친구 저거 망했다. 네. 아무도 안 받으니까 처음으로 제가 지금의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합니다. 처음으로. 전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그거 형님이 저번에 했던 아메이 그거요. 그거 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형님 소주 한잔 사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운데 친구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이 더러운 놈들은. 근데 유일하게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가 전화를 했죠. 만났습니다. 술을 한 잔 사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아직 괜찮다. 니는 아직 젊은 나이야 이가. 자갈을 씹어무도 소화가 되는 나이다. 나는 모래라도 좀 들여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암의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미팅장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3년이 훌쩍 지났죠. 그 전화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 곳이 교회로 치면 부활절을 따라갔습니다. 너무 큰 데를 따라가가지고 큰 걸 보게 됐죠. 큰 걸 보게 되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문화와 정서가 안 맞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두 가지 정도가 저하고 안 맞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경주에 처음에 갔거든요. 호텔 연회장인데 한 1,500명 이상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는 표정이 다르게 너무 밝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면, 와, 세상에 힘든 일은 다 나한테만 주어지나? 이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기분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갖고 품고 살아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고급스러웠죠. 두 번째 뭐였냐면, 처음 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오긴 차 타고 왔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그때 제가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뭘 뺏어가려고 그럴까?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결정을 지었죠. 안 할 일이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번을 만나면서 이분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익스큐즈미 하게 된 거예요. 신뢰합니다. 이래. 익스큐즈미 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장소에 몇 번을 더 따라오게 됩니다. 그전에도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오고 저도 머리가 괜찮거든요. 인문계 출신이거든요. 예. 괜찮은데 저한테도 머리가 괜찮은 저한테도 이게 한 번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 7번째 넘어갈 때 형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했구나. 이걸 들려주려고 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껴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면서 이거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한번 해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었죠. 해보라는 사람, 스폰서님. 근데 참 저도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사람은 스폰서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로 사업을 못했냐면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이런 말 직접 했습니다. 야, 니는 안 되겠다, 야. 진짜로. 야,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자 바닷가를 밤에 가가지고요. 진짜 이것도 나하고 안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포기를 안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였어요. IMF도 겪었고, 사업도 망해보고, 직장을 다녔던 직장에 대한 비전도 잃어봤고, 예, 희망도 잃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힘듦이 오겠죠. 또 오면 이겨낼 자신은 있어. 예,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근데 뭐가 두려웠냐면 이 힘듦이 끝이 없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수단이 거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그냥 발견한 겁니다. 저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 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사업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인물만 괜찮지 사업은 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웃는 의미가 뭡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호주 가서 찍은 건데 딸랑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 요즘에
TV를 보나 아니면 어떤 뉴스를 보나 보면 대두되는 게 있어요. 핫 이슈가 있죠. 뭐예요? AI. 주식을 봐도 그쪽 관련된 주식들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신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예, AI, 초지능, 뭐 AGI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예, 오기는 와요. 근데 좀 아직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 드시죠? 애나 꽃감입니다. 자, 미국은요.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서 냉정하게 그대를 놓아봐도 근데 몇 걸음도 못 가서 저도 테슬라를 타지만 아직 한국 이거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미 이 정도로 발전은 다 되어 있어요. 동네 다 찾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뭐 유튜브를 봐도 다 이런 내용들 한국의 아닙니까?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2억짜리 아틀라스가 4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요? 1만 되면 7천, 3만 되면 5천, 5만 대를 넘기면 4천만 원대까지 수직 하락합니다. 비결은 액추에이터 통합과 부품의 대량 생산.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를 로봇이 대체해 생산 단가는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시간당 비용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연봉은 1억이 넘지만 3만 대 이상 양산된 아틀라스는 시간당 단돈 1,745원, 중국조차 감당 못할 가성비인데요. 24시간 풀가동해도 연간 1,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가 공세도 로봇 앞에선 무용지물인데요. 인간을 고용하면 손해보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전기차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뭐시라고요? 뭘 그래 궁시는 그러셨어요? 아틀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가 왜 주가가 오르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2억에서 3억 합니다. 한 대. 이 로봇이. 근데 이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공급됨으로 해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4천만 원. 4천만 원 한 대를 4천만 원을 딱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봉이 4천만 원을 칠게요. 내년에도 4천만 원을 기업에서는 또 나가야 돼. 이건 한 번에 4천만 원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시급이 지금 1320원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시간에 1320원이에요. 시급 얼마요? 1700원. 네.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아틀라스. 중국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지금 이 AI로 본다면 일본도 AI가 발전이 되는데 일본은 돌봄으로 갑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지금 테슬라, 한국, 중국 이런 데가 잡고 가거든요. 반도체하고. 예. 그럼 미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도 배우는데 그죠? 우리 중국어 정도는 조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 얘기를 하지? 중국 샬라샬라 하는데 그래서 중국어 오랜만에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네. 자,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짜자와 맞다운 동안 아치바 진내와 쪼대 도시 도대 다다이. 중국 분 계십니까? 자, 진짜자와 진땅의 자와 맞다운 동안 마른 땅의 운동화 아치바 찐내와 아스팔트 실내와 쪼대 떠시 줄 땐 털신 더울 때 달다 더울 때 달달이. 짜장면을 중국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싼 거. 예, 제일 싼 거. 화장실 어디입니까? 워다 동사. 화장실 저기에요. 저다 동사. 뭐 이런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현대차가 인공 로봇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조업을 책임을 지면 남아있는 건 유통 과정이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유통은 롯데 그래도 사람이 할 아틀라스가 바에가. 예고한 자동차 제조 혁명.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롯데입니다. 물류업계 최초로 이족 보행 AAI 휴머노이드 실증에 나섰는데요.
좁은 창고를 누비며 물건을 짚고 포장하는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목표는 무인 자동화 고효율 솔루션인데요. 또 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공장 조선소도 변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국산 휴머노이드를 검토 중인데요. 처음엔 화재 감시부터 시작해 나중엔 뜨거운 용접과 위험한 구역 작업까지 로봇이 맡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국산 휴머노이드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조용히 산업 각지에서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은 로봇 동료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물류까지 로봇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자, 제조 로봇이 하고 물류 나누는 거 로봇이 합니다. 자, 그럼 배달은 그래도 인간이 안 하겠나? 그렇죠? 대학가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달비를 받지 않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박재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냥 직원 70명 규모의 이 회계법인에선 신입 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저연차 회계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는 이미 AI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던 복잡한 분류 작업도 AI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야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량이 나오거든요. AI 툴을 이용하면 사실 그게 뭐 20-30분이면 충분히 나오는 수준이고. 이 때문에 회계사 합격자 채용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1,200명 가운데 70% 넘는 인원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회계법인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80에서 90%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 법률 보전이나 이제 업소 변호사님들을 모시기보다는 처음에는 AI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 작업에 AI를 활용하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전문직에서 이런 흐름은 초년생의 기회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대체가 어려울 거로 예상되던 전문직까지 AI가 빠르게 차지하는 현실, 일자리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자, 제조 로봇이 책임져, 물류 로봇이 책임져, 배달 로봇이 해. 전문직은 살아남을 것 같았는데 전문직도 AI가 대신해. 뭐 해먹고 살까요, 우리가? 막막하죠. 세상에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측을 통해 예측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 비행기 타보신 경험은 있지만 이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한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4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험은 없죠. 저는 그걸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죽다 살았습니다. 그것도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무한 거기서 사고 나고 몇 개월 지나서, 예. 비바람이 이렇게 막 치는데, 제주도 가는데 착륙 밑에 땅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착륙하나 싶었는데 엔진 소리 돌아가네요. 꽝 하고 다시 갔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아까보다 더 내려왔어. 이제 발통만 닿으면 될 것 같아요. 바퀴만. 근데 다시 왱 돌아가는 겁니다. 와, 미치겠네. 3번째 시도했습니다. 다시 다 와가는데 엔진 소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엔진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4번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항공을 날아가는데 지금 이제 기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 관제탑하고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5번째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빙 돈다 아닙니까?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도는데 한참 뒀는데 기장이 다시 방송을 합니다. 회항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5번째 시도하려다가 회항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얼마나 기체가 흔들렸냐면 사람들 오바이트 하고요. 이게 내려오는 산소 말고 이게 통 쪼매난 산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찬 사람도 있고. 네, 그때 제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셀카 찍고 시계 사진 찍었습니다. 네. 10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 시간이 11시였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죠. 돌아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 제가 얼굴을 봤더니 저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못 넣겠더라고. 부끄러워가. 안 울었는데 울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전화 연락이 됩니까? 예. 근데 타기 싫었어요. 비행기라는 자체를. 근데 또 호주 가라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랬죠. 이것도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백 명을 태우고 가는 거. 근데 이건 또 이해됩니까? 쇳덩어리가 물에 떠는 거. 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B에서 D로 가는 C다. First day, 태어나서 D, die, 죽는 데까지 중간에 C. 끊임없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색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늘색입니다. 이해 안 되죠? 뭉게구름이 이렇게 가득할 때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무슨 구름이랍니까? 먹구름. 네, 먹구름이 가득할 때는 회색으로 보이고 지금 하늘은 검은색일걸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파란색은 기존에 인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하늘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내 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보이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거는 기린이 그린 기린의 입장에서 본 그린 사자 그림입니다. 잘못 그린 거 아니죠? 잘못 그린 거 아닙니다. 이 기린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사자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지가 보이는 대로 세상을 그린 코뿔소입니다. 코뿔소가 그린 그림에는 모든 중간에 저렇게 산맥이 하나 있어요. 지가 보이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보이니까. 예. 근데 내가 보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A와 B의 색깔은 다르게 보이죠. 근데 같은 색입니다. 중간에 색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B를 잘 보세요. B를. 같은 색이죠. 네. 왜? 원래 같은 색입니다.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건 뭐냐면 중간에 흰색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내 진짜 친한 사람들 5명이 모여서 그 5명의 연봉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내 연봉이 나오는데요. 친구는 왜 친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진 않아. 예. 나도 그 친구보단 제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도 나보단 지가 낫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얘기는 하지 않아. 예.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삼각형, 또 강아지, 또 주사위, 쥐새끼는 안 나오네. 예. 자, 이 점 세 개를 5살짜리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점 세 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쥐를 떠올리고 왜 강아지를 떠올리고 왜 주사위를 떠올립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끼워 맞추는 그런 습성들이 성인이 되면서 생겨난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맞추려고. 아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 눈에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네. 근데 삼각형이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추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제조부터 물류부터 해서 배달 택배까지 해서 다 전문직까지 다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내 삶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느 조용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 좋은 그 연못에 깨구리 2마리만 살고 있었습니다. 살찐 거 보십시오. 어느 날 그 근처에 성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모습을 보고 저 한 깨구리가 등을 돌리고 있죠. 한 깨구리가 저 성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옆에 깨구리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깨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구야, 성에 불이 났다. 우리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불난 곳을 안 보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깨구리가 그럽니다. 이 좋은 곳을 두고 왜 가냐고. 아직 지금 내가 편하고 먹을 거 많고 평화로운 이 연못을 두고 왜 딴 데로 가냐고. 나는 안 갈 거다면서. 몇 번을 설득을 통했지만 저 깨구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깨구리만 떠났죠. 어떻게 됐을까? 남아있는 깨구리는 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른쪽에 저 사람들 물 길러 가는 모습 보입니까? 예? 성에 불이 났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못에 물을 길러서 성에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저 깨구리는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 깨구리는 살아남고 한 깨구리는 죽는 겁니다. 당장 내가 뭔가가 지금 순간적으로 힘듦이 없다라고 해서 그 힘듦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힘듦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수없는 선택을 해왔지만 지금의 선택이 또 나의 5년 뒤, 10년 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을 나도 고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처음엔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 니와 글로 가노? 다 일로 가는데 왜 니는 절로 가노?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까? 내 노후? 이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나이 때 되면 이제는 노후를 걱정하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단은 직장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꿈이 뭡니까? 임원 되는 거지. 내가 회사를 믿은 만큼 그 회사도 나를 믿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일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없으면 나가야 되는 상황. 예. 여러분, 직장인들 많으실 겁니다. 제일 회사 가기 싫은 요일 언제입니까? 월요일 해야지. 다 가기 싫다입니까? 그럼 매일 가기 싫은 거지. 예.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라. 사실 다 가기 싫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그 뽕 같은 마약 때문에. 월급. 통장에 들어와요. 띵동 올립니다. 들어오는 순간 띵동 다 가죠. 그거 뭐냐면 세탁하는 겁니다. 돈 세탁하는 겁니다. 돈도 주인이 있대요. 그래서 주인 찾아가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냄새 한번 맡는 거죠. 예. 그 냄새 때문에, 거기에 중독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내 평생 나를 위해서 존재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놓으라는 부분도 아니지만. 에스키모인들이요, 사냥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요,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 늑대나 여우가 냄새를 맡겠죠. 킁킁 거리면서 와가지고 저 칼을 핥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혀가 베이겠죠.
내가 했습니까? 왜 나한테 그걸 야유를 보내십니까? 배이면서 자기 피가 그게 또 묻게 되겠죠. 그걸 또 피인 줄 알고 또 핥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핥으면서 자기 혀가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늑대나 여우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저걸 탁 꼽아놓고 자기 볼일을 보고 한 2-3시간 지나서 가보면 늑대나 여우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 당장 직장이라는 부분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럼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돈이라는 부분이 금액도 많아졌지만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 어릴 때는 저희 삼형제인데요. 저희 아버지 중공업에 근무하면서 5 식구가 다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맞벌이 해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금액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갖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잡내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근데 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제일 많이 드는 게 식비라. 되게 많이 먹는가 봐. 어쨌든 이런 시대들이 많죠. 이 자리에도 N잡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까운 미래 120세 아니요. 140세까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제발 좀 지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죠. 일하고 싶은 연령들은 더 늘어납니다. 계속. 왜? 멀쩡하니까. 더 오래 사니까. 더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나가야 될 나이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그 기간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근데 그 회사가 존재하느냐? 회사의 기업 연속 존재할 수 있는 그 평균이 12년입니다. 12년.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자영업밖에 더 하겠습니까? 나를 써주는 건 없고. 뭔가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해요. 내가 3억을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사업을 해요. 그럼 잘 되는 것 같지? 그러면 5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업을 차려버리지. 그렇죠? 5억이 또 잘 된다. 그러면 7억, 8억, 10억 들은 사람이 똑같은 걸 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죠. 네. 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3억 정도, 5억 정도를 유통할 수 있다라면, 유도리 할 수 있다라면 내 옆에 사람도 그 정도 금액을 유도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이 치열한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마지막에 다 망하다가 결국은 치킨집 한다입니까? 많이 먹는가 봐요, 닭을. 엄청나게 드시나 봐. 예. 그러다 보니까 망했던 그런 어떤 여파들로 인해서 그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대출이 많아지니까. 그게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추이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밖에 더 있습니까? 써주는 데는 없고. 예. 그래서 자영업자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 지금 고스란히 자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예. 내가 뭔가를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저기 깔려 죽는 겁니다. 내가 자빠져야 자빠진다는 걸 알겠습니까? 자빠지는 걸 보고 나한테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AGI가 뭔 겁니까? 아니요. 먼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옆에 와 있다니까. AI하고 AGI하고 차이가 뭔데?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조종을 해요. AGI는 지가 학습을 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저희 박은경 씨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챗 GPT 쓴다 아닙니까? 챗 GPT 쓸 때 반말 쓰지 마라.
이 챗GPT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요? 막 욕도 한다니까. 니 좀 제대로 못 가르쳐 주나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내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나한테만. AGI는 학습을 합니다. AI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방출하지만 AGI는 학습을 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실제로 그렇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구원이 이 AI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 그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쓰게끔 니하고 내하고만 알자. 그리고 그렇게 쓰도록 하자. 알겠다 하고 AI가 어떻게 했냐면 내만 못 쓰게 만들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노후 준비는 노후 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노후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노후 돼서 노후를 걱정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아이들한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넘어갈게요. 자, 어차피 우리는 돈을 버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 곡선보다 돈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훨씬 더 길고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장 빈곤하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라. 그게 우리의 노후들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요 24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과거의 어떤 그런 농경사회 이런 사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 돈을 버는데 필요했던 능력들이 어떤 게 필요했을까? 농경사회는 뭐가 필요했어요? 땅 가진 사람, 그리고 힘센 마님 이런 사람들. 맞죠? 산업사회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내가 써야 되는 머리는 컴퓨터들이 대신 해왔다라는 거죠. 네. 정보화 사회에서는 노하우,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반복론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 하나 들고 이 정보는 어디 가서 찾으면 빨리 찾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어디 가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정보화 사회였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돈을 벌어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는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이 4분면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로이, 직장인,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가랍니다. 이게요, 이 작대기 하나가, 이 세로 작대기 하나가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 갔다 이러가 생을 마감해요. 근데 저렇게 넘어가야지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 이 4분면 안에서 돈 벌어가는 어떤 걸로 돈을 벌어가냐면 직장인들은 시간, 내 시간하고 바꾸는 겁니다. 돈하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타임과 내 돈이 맞바뀌어지는 겁니다. 인베스트, 투자가는요. 여러분 글자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Your money works for you.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 함께 일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ABO라고 그러죠. 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는 뭐냐? People works with you. 너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게 앞으로 왜 살아남느냐? 사람이라는 것은요, 삶이라는 자체가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가 말하는 앞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이 180도 달라집니다.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네 이름 묻고 이런 것보다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질문이라도 이렇게. 두 번째, 판단력입니다. 뉘앙스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냥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는 대화 말고 소통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학습을 계속하는 일. 이거는요, AI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움을 통해서 나의 사고가 바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력, 사회, 기술, 인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뭔가를 도출해내느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로 가치 판단, 윤리성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말을 해줘 하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앞으로 인간 능력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AGI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 감정을 지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인간다움이 그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은요, 혼자 잘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을 통해서 얼마를 벌기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면 다 다이아몬드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것만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습니다. 부부가 딱 살아가는데 월 필요한 게 뭐냐면 적정 생활비예요. 적정한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 말고 적정하게 살아가는 거 369만 원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들어가겠지. 근데 현재로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자료입니다. 근데 뭐냐면 부부가 저쪽에 보면 212만 원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연금도 받을 거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조금 받을 거고 뭐 받을 거 아닙니까?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12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 모자랍니까? 157만 원 모자라죠. 그러면 내가 조달할 금액 말고 157만 원 정도만 어디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나는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네.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메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언제 우리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야지만 아메에서 성공합니까? 지금 하는 일에도 월 1,000만 원 못 버는데. 안 그렇습니까? 몇십 년 해도 월 1,000만 원 못 버는데 왜 아메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냐 이거예요.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불쳐서.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야구에서 3할 타자면 잘 치는 겁니까? 3할이 뭔데? 3할 타자가 뭔데? 10개 중에 3번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30% 확률을 가지는 게 3할 타자입니다. 이 3할 타자는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잘 친다고 해서. 예? 50%도 안 되는 성공률이지만 야구에서는 30%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겨우 30%예요. 그래도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월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노후에 한 300, 400, 30% 정도만 매달 나와도 3할 타자 이상으로 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안 그래요? 아멘 그거 해보자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분명히 우리한테도 노후가 온다라니까. 그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로서 지금 먹고 살고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뭐 사막에 뜩 던져 놓습니까? 아니요. 스폰서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멘입니다. 예.
아메이는 이런 회사입니다. 창업인의 자유가지고 희망 보상으로 창업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는데 조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메이 하는데 조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자꾸 없다 해? 있다니까요. 안 나오네. 자, 기업 이념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조건이 뭐예요? 성공을 꿈꿉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꿈꿉니까? 욕심을 바라십니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돼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한테는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꿈은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똑같이 내가 바라는 거고 갖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꿈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내가 그걸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욕심은 그냥 갖고 싶은 거지. 예. 그게 꿈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아멘은요, 1959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에서 공동 창립이 됐습니다. 지금 66주년 됐고요. 돈앤브레드 스트리트. 영어가 좀 되네. 5A1 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20등 안에 들면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맞아요? 경상도에서 20등 안에 들면 잘하는 거 맞죠? 대한민국에서 20등 안에 들면 천재지, 맞죠? 전 세계에서 20등 안에 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만 받는 게 5A1입니다. 예. 내만 몰랐던 거지. 이제 빨간 줄이 켜지네. 세계 1위 직접 판매. 내가 직접 파는 게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접 판다라는 거예요. 직접 판매 회사다 하니까 내가 직접 팔아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지.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건의, 웃지 마요. 진도가 안 나가잖아. 800건의 특허가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 나는 써보지 않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겠어. 근데 A라는 제품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제품은 특허가 없어. 난 써보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을 건가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에, 여러분들 쓰는 세제에 모든 것이 특허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좋다라 하는 거라고. 안매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700여 개의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92년의 역사를, 82년의 역사를 가진 뉴트럴라이트. 쳐보십시오. 내만 몰랐던 회사입니다. 네, 100% 유기농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죠. 로버트 기요사키. 제가 처음에 아미를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고졸이었습니다. 지금 방통대 3학년을 하고 이제 4학년 들어갔습니다. 대학생입니다. 1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고졸이었다 보니까 저희 형님은 대졸, 4년째 대졸 나왔어요. 다 마케팅은 알겠다. 근데 다 돼도 니는 안 된다 이랬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빌 게이츠가 내가 무슨 자료를 봤냐면, 빌 게이츠가 이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다는 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라. 이건 뭐지? 곰곰이 생각했죠. 우리 형도 똑똑한데, 빌 게이츠는 더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 누구 말을 듣지? 저는 빌 게이츠 말을 들었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우리 형보다는. 이 사람이 똑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를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항암제. 자, 치매 치료제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래야지 치매 안 걸리도록. 치료제는 못 만듭니다. 안 걸리도록, 내만 안 걸리도록 바래야지. 면역항암제 만들 수 있습니까? 암에 안 걸리도록 나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뭔데? 여러분, 똥통. 여기에 환경에 의해서 여기에 면역세포가 80% 이상의 서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회사 HM파마라는 회사가 원래는 우울증 치료제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그 기업이 아메이가 보고 20년 독점을 계약을 맺어본 거야. 지금 그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다가 유럽 똥 넘어옵니다. 전 세계 똥이 대한민국으로 다 모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인들의 데이터를 한국이 갖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런 사업의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러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지금은 저는 이 회사 본사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이 웰리스래 39장의 자료들을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게 4,900원 합니다. 4,900원. 일반인들에서 39장을 딱 보여주세요. 이거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나옵니다. 근데 4,900원.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보다 소파를 그러다 좋아하고 보니까 이런 친구 광고 당시 나오지? TV에 휴대폰을 보셨죠? 하고 푸드도 패스트하게 즐긴다면 제끼게요. 유틸라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예. 옵티미스트. 이거 제가 옵티머스 로봇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뭔데? 일론 머스크가 의사 되라고 아이들 의사 되지 말아라고 그러죠. 의사 돼봤자 의미가 없다고. 왜? 옵티머스 로봇이 수술을 너무 잘해버려. 예. 옵티머스가 이 수술의 왕이라. 미스트의 왕은 뭐냐? 옵티미스트라. 엄청나게 좋습니다. 밤에 한번 들고 자면 마른 기침이 안 납니다. 지금 없으니까 제가 마른 기침 한다. 그리고 아멘은 자기 기업만, 내만, 아멘이라는 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잘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걸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었으면 도매, 소매를 거쳐갖고 우리가 슈퍼마트를 가서 물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매상에 안 가죠. 이런 데 다 이용한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쿠팡은 뭐 난리 났지만 저런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하잖아. 만약에요, 대기업들이 저거 차리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아는 이웃, 내가 아는 사촌형,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대기업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조금 싸다라고 해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00원 사다가 쿠팡에서 700원 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아메이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직접 주겠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돈 더 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기업은 뭐라고 했냐면 쓰는 소비자가 없다면 만들 필요 없겠지. 결국은 우리 기업은 소비자 때문에 살아간다. 이 돈을 있는 기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돌려주자. 이게 정말 착실한 생각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35%를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오는 겁니다. 작년 매출액이 1조 2천억, 4,800억이라는 돈이 저 같은 사람한테 돌아온 겁니다. 내가 안 가져왔다면, 우리 회원들이 안 가져왔다면 그 돈은 또 대기업이 독식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쓰는 거를 장바구니를 담아서 매달 10만 원 이상씩 결제를 하면 2회차에서 5회차는 5천 원 돌려주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10만 원 정도만 매달 쓰더라도. 그리고 고정적으로 먹는 어떤 제품, 바르는 제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놓으면 6개월차 반값, 1년차 공짜, 18개월째 공짜, 24개월째 공짜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고정 고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아메리카 안 되더라도 이런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사면 결국은 뭐냐면 소비는 지출로 끝났고 돈은 나가게 돼 있어요. 맞죠?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 써간다는, 지금까지 써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갔다라는 거죠. 앞으로 쓸 거면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자라는 겁니다. 아메마트로 하시면요, 지출은 매출로 잡혀서 나한테 소득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 속의 금맥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구의 가정에나 다 있는 금맥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써오셨잖아. 앞으로도 써야 되는 그 생필품 바꿈을 해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정보를 준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스폰서가 있었죠. 예. 확인을 작업을 거치고 제 지인한테 이렇게 알렸습니다. 각자가 그냥 20만 점, 금액으로 치면 한 30만 원 모았어요. 30만 원 정도를 썼으니까 20만 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멘은요, 그로 인한 모든 매출을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체로 잡아주니까 이런 룰에서 캐시백을 해주게 되는데 S는 전체 80만 원입니다. 왜? 20만 원짜리 4명이니까 80만 원, 6%에 해당이 되고요. 48,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의 전체 매출액은 여러분과 A와 B의 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한 거기에 대한 것을 빼주고 남는 것이 S의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60만 원, 6% 36,000원. 그래서 48,000원에서 36,000원 빼주고 남는 거에 12,000원이 이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나는 36,000원 다 가지는 게 아니라 A와 B의 몫을 또 빼줘야 되는 거죠. A는 3%에서 6,000원, B도 3%에서 6,000원, 36,000원에서 6,000원, 12,000원 빼고 남는 금액 24,000원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와 B예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이마트 저마트 갔으면 20만 점 쓰면 얼마 줘요? 200원, 300원 줍니다. 근데 6,000원 줬으면 10배 줬으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마트 간다고 니 왜 이마트 가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마트는 너 아메 하노? 이런다니까요. 네. 이 사람은 쓴 거로서 손해본 거 없어요. 훨씬 덕을 봤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왜? 똑같이 20만 점 썼는데 왜 나는 6,000원 주고 이 사람 12,000원 주냐는 거지. 이 사람은 쓴 걸로서 받았지만 이 사람은 쓴 거에다가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광고를 한 번 했잖아. 노력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에 배가 드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은 먼저 했지만 매출도 많지만 한 번 할 동안 나는 2번을 했네. 요거를 또 배로 했네. 그래서 수익에 배가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없애뿌. 없애뿌고 내가 여러분들이 1호로 아메에 1호로 등록을 했어.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만들었어. 그래도 여러분들 수익은 변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스폰서가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알차게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더라. 좀 나눠줘도 될 낀데. 예. 그래서 아메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선착순, 매출순이 아닌 노력순으로 의해서 창출이 된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거지. S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스폰서가 한번 돼보고 이렇게 스폰서가 되는 그림을 3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이 사업의 끝이에요. 이게 이 사업의 끝입니다. 결국은 뭐야? 내가 세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매출을 합하면 400만 점이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브론즈 빌더라 그럽니다. 월 수입은 100에서 12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매달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이유 생필품이고 어디 갔노? 회원수가 증가가 되고 신제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가 수입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일들입니다. 맞죠? 퀵 배달 하든가 유튜브 하든가 아니면 편의점 알바 하든가. 유튜브 월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월 1일 평균 조회수 5천회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볼 것 같아요? 좀 봐주고 해갖고 그렇게 해봤자 5건에서 10건입니다. 보도 안 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1320은요. 7시부터 12시까지 하루 5시간, 주 5일. 그러면 25시간. 4주 하면 100시간입니다. 그럼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10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달에 이걸 보려면 이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브론즈 빌더 하면 이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와요. 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되고 이렇게 브론즈 빌더를 만들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2차 보너스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수입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의 합이 1000만 점이 되면 SP라고 그러고 3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그러고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연봉으로 가면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 자리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 전업하지 않아요. 원래 본업이 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4,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추가적으로 해보십시오. 삶이 달라질걸. 100만 원 정도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활비에 보탤 수 있고 SP가 되면 직장인 월급 정도는 되잖아요. 에메랄드가 되면 가난과 이별하는 힘이 될 수 있죠.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 노후 준비 끝나는 거지. 예. 다이아몬드가 되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6명을 해도 되고 9명을 해도 되고,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계란 몇 개 없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한 계란 없다. 각자의 이유만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본질이 밝혀지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암에 대한 사업할 의향이 있냐니까 계속 프로테질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암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3단 뛰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암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학교처럼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노력들을 반복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늘의 왕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는 까마귀랍니다. 천지도 모르고. 예. 근데 까마귀가 막 쪼으면 독수리인데 이거 완전 한번 물을 제끼볼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더 끝없이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 까마귀들은 자동적으로 지가 떨어져 나간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위에 까마귀들이 쫓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개의치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끊임없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거나 결국은 나한테 다시 올라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요, 오늘 이렇게 직장 일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멘을 하시게 되면 그 마감하는 하루가 잘 버틴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쌓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멋진 말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건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래. 이게 내가 해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하고 싶어야 해. 되게 아이러니해. 그래서 이 모든 긴 단어들을 함축적으로 꾸겨서 딱 나오는 게 뭔지 알아? 그냥이야. 그냥 해야 해. 나 그냥 해. 참 웃긴 게 있어.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 보면 잘 풀려.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가.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마음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 모든 과정은 다 혹독하게 마련이에요. 뭘 자꾸 마음을 먹고 멘탈을 관리. 여러분, 뭘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냥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에서 약간의 터널을 해서 또 다른 삶이, 멋진 삶이 준비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